우리 서원교도 발표하는데 더 밝게 빛나는 얼굴이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봅니다. 마음 공부를. 자존감 항상 우리 서원교가 얘기하고 뭐 그랬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점점 얼굴에 자신감도 생겨나는 것 같고 일기 자체 내용도 그렇지만 모습에서 되게 진급하고 있구나 하는 응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일기하고 정산정사고 무본편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원교의 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색한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보통 하세요? 이런 생각하죠. 이걸 깨야 되나? 누가 깨주나? 내가 깨야 하나? 아마 그냥 말 없는 것이 편한 사람은 굳이 깨려고 안 할 거고 그게 답답한 사람은 깨려고 할 거고 용기 있는 사람은 또 깰 것이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나서는 것에 별로 마음을 내기 싫은 사람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그럴 겁니다. 저는 일기 보면서 이 문장이 딱 걸리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이 원래 말수가 적으신 편인가 봐요 라는 표현을 했는데 나는 이 말이 참 무례하게 느껴지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한참 동안 말도 없이 있다가 원래 말수가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을 던진다는 것이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말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례한 말이죠. 네가 어떻다는 거잖아. 평가하는 말이 이게 언제 봤다고 말을 내가 평소에 해보고 그런 사람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말수가 없으신가 봐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저 말수가 원래 없어요 그렇게 대답해야 돼? 아니면 있는데 오늘 하기 싫네요 그렇게 해야 되나? 그 경계 속에서 우리 서원교가 취사를 잘했어요. 대부분은 이제 솔직하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다 하고 얘기를 잘했어요. 그렇게 해야 마음에 찌꺼기도 안 남아요. 근데 막 내가 불편한데 불편하지 않은 척 또는 그거를 숨기고 얘기하는 것은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리고 자칫 이제 말이 잘 돼서 해결되면 좋은데 안 그러면 이제 더 꼬여 일이 관계가 꼬이고 그래서 그대로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습관들인 게 좋아요. 사람이 뭔가를 표현할 때 꼬아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자기 유익된 방향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안 들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머리 쓰고 살다 보면 그때 한때는 넘길지 몰라도 그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관계도 오래 못 갈 뿐더러 사람한테 대접받기도 어렵고 스스로가 자기를 몰라. 이게 내 마음인지 저게 내 마음인지 자기도 헷갈려 이제 거짓 나에 속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마음도 내가 진실하게 표현 못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서원교가 잘했습니다. 취사를 잘했고 이 사람은 참 다르죠. 이게 진리예요. 사람은 같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죠? 사람은 다르면서도 같습니다. 같으면서도 다르죠.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다 똑같습니다. 이게 욕심이죠. 욕구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 같아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그 욕구, 그 욕심을 뭘로 채울 것인가? 그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과일을 좋아하네 둘 다. 이게 맛있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과일을 좋아하니 다 달라. 그 앞서서 나는 맛있는 걸 좋아해. 맛있는 게 다 달라. 왜 이게 맛있는데 너는 맛없다고 그래?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다른 것을 이해 못하는 말이죠. 같으면서 달라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과 만났을 때 얘기를 하면서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어색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또는 말 없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고 말을 하고 있어야 편한 사람이 있고 다른 것이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불편함을 편안함을 깨버리면 안 되겠죠. 아우 서원교 일 잘하고 있었거든.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 편안했지. 근데 어떤 경기가 달아들었어요? 말수가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경기가 차다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우물을 판 거야. 그죠? 근데 첫 우물을 잘 파야지. 첫 짭을 잘 떠야 돼요. 그래야 편안하게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서원교도 때로는 말 없는 것이 편하고 어색함 그것을 깨는 것이 싫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공부 삼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편하니까 그렇게 처음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기회에 새로운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시작할 것인가? 한번 해보면 처음엔 두렵고 어색하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 번만 해보면 돼. 그리고 잘 안 됐어? 그럼 한 번만 더 해봐. 그 다음부터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색함도 수용할 수 있는, 말 있는 것도 편안한 사람, 말 없는 것도 편안한 사람, 두 가지를 다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 없는 것만 편안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진급시키는 거죠, 그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 성향이 이러니까 나는 이걸로 계속 살래. 물론 그것도 편안하겠죠. 그러나 다른 경계가 오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삼아서 때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불편한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정의에만 맞다면 해보는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다. 나를 이렇게 확대시킨다 그러죠. 확대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수용이 돼. 괜히 말 거는 사람이 싫지 않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내가 말을 확대시켜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 편안해지는 것이죠. 서원교가 공부하려는 마음이 아주 그냥 처음 학사 들어올 때부터 충천했어요. 공부심이. 그래서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마음을 한 곳에만 두지 말고 이렇게 확대시켜가는, 그래서 진급하는 우리 서원교가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하고요. 예, 오늘 정산정사법어 무본편이죠. 무본편이 뭐예요? 무, 힘쓸 무자예요. 그죠? 본은 근본 본자고. 예. 그래서 뭐예요? 근본에 힘써라. 근본이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겠죠. 무엇이 근본이냐? 그것에 대해서 정산정사님께서 실예를 들어가면서 58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라 그랬는데, 사전 질문을 우리 경주교 한 명 했네. 지금 유튜브 보니까 현승교가 또 하나 질문했네요. 경주교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무본편 43장입니다. 43장을 펴십시오. 말씀하시기를 하루 품삯은 곧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곧 참에 계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이 본문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왜 이렇게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나지? 하면서 조급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험까지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결과가 잘 돌아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조급증이 계속 납니다. 이러한 조급증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지요? 이게 질문이에요. 조급증이 납니다. 예, 우리 경주교가 지금 요사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77일 남았다고요? 예, 77일 남았대. 이제 2달 좀 넘게 남았죠? 조급증이 지금 2달 좀 안 남으니까 이제 나는데 10달 전에도 났었어요? 일단 안 났었는데. 예. 가까워질수록 나네. 예. 그때는 과거로 돌아가야 되나요? 조급증이 안 날 대로? 조급증은 날 수 있죠? 그 원인이 뭐예요? 조급증이 왜 났습니까? 욕심이죠, 욕심. 불가에서는 그걸 욕속심이다 그럽니다. 욕속심. 빨리 이루려는 마음.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결과는 시험을 봐야 나오죠. 지금 모의고사는 진짜 결과가 아니죠? 예.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과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얼마 안 남고. 근데 우리 법문에도 있죠. 돌아오기를 바래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래. 공부한 내용이. 예.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죠. 예. 죄는 지어놓고 안 돌아오길 바라잖아요. 예. 근데 자기한테 좋은 건 빨리 돌아오길 바래. 예. 이게 도둑놈 심보죠, 이게. 그죠? 예. 다 돌아와, 근데. 둘 다 돌아옵니다. 죄도 복도 지어놓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계속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과를 알아도 그것을 머릿속으로 알아요. 아, 지은 대로 받는다. 지으면 돌아온다. 그걸 알죠. 알아도 막상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과가 온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인과도 연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거를 그냥 하고 한 번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원인 결과를 시작 끝을 계속 대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뭐 받아들이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고민할 것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인과를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냥 오는갑다만 해서는 인과가 밝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막상 왔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한도가 차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아니 날이 쌓이고 쌓여야 월급날이 돼야 월급이 들어오는 것이지. 20날 돼가지고 월급이 왜 안 들어오지 그러고 있으면 월급 안 들어오잖아요. 월급 한 25일에 들어오나? 25일이 돼야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5일이 남았어요. 근데 왜 안 들어오냐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지. 오늘 저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녁이 되고 잘 시간이 돌아오죠. 애기가 엄마랑 눈 많이 마주치고 계속 말하고 해야 엄마 연습해야 한도가 딱 차야 그 다음에 애매매매매 하다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한도가 차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조급증을 내든 안 내든 한도가 차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인과다. 그래야 그것이 바른 것이죠. 우리 경주교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날 만큼 익혀지지 않은 거지. 당연한 것이죠. 다가올수록 조급증이 날 수 있어요. 안 난다는 것은 수양을 평소에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과를 확실히 믿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지금 머리로는 인과를 알고 있다는 것이지. 연구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뭘로 해결해야 돼? 수양으로 해결해야 돼. 수양으로 해결해야 돼. 수양으로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조급증이 날 수 있다 하는데 그 마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조급증이 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난 것에 대해서 왜 나지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또는 본래 조급증이 없는 그 욕속심이 없는 본래 마음자리에 대조하는 거죠. 그럼 거긴 실체가 없거든요. 조급증이 나는구나 하고 바라보기. 조급증이 없는 그 자리를 바라보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경주교가 헌배를 잘한대.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대치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풀면서 그걸 나진 않거든. 그때 집중하고 끝나고 나서 조급증이 났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붙잡고 있지 말고 다른 걸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이제 헌배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깨끗하게 비워질 겁니다. 백배하고 나면. 대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는 그 기억 안 나는 걸 계속 보는 거지. 그것은 확실한 원리를 만드는 것이죠. 결과를 위한. 그것이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이게 조급증은 잡념이죠. 잡념이에요. 잡념을 없애는 것은 잡념의 근본이 없애는 근본이 뭘까요?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 본래 마음을 대조하는 거예요. 본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본래 마음을 쓰는 거예요. 사막이죠. 그것을 실천을 해보면 하고 보면 어느 곳에서든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셋 중에 하나라도 안 걸리는 수가 없어요. 걸리게 돼 있어요. 조급증은 실체가 없습니다. 붙잡고 있지 마세요. 자, 질문을 한번 볼까요? 유튜브로 올라온 질문 4장이네요. 학인이 묻기를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법보다 밥이 더 중요하지 않사오리까? 말씀하시기를 본말로 논하자면 법이 근본이요 밥이 말이 되나 우리의 육신을 보고하는 데에는 밥이 선이 되고 법은 후가 되나니 그러한 경우에는 밥을 먼저 먹어야 되고 일생생활에 채를 잡는 데에는 정신을 근본 삼아 수양, 연구, 취사로서 의식주를 구해야 하나니라. 자, 질문을 보면 사장에서 육신을 보호하는 데는 밥이 선이 되고 법이 후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가 살아가면서 늘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선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의식주가 후가 되고 법이 선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알고도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언제 법이 선이 될까요?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보세요. 일상생활 얘기니까. 하루 일과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법과 관련된 마음에 대한, 물론 마음이 뭐 일할 때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음, 법에 대한 것을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거의 의식주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내 생활을 들여다보면
의식주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밥 먹고 양치하고 씻고 자고 일상생활을 들어보면 그런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90% 이상이죠. 근데 그 외의 시간들을 내 마음 진급, 내 본래 마음 바라보는데 쓰는 시간은 막상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당연하죠. 대종사님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의숙지 시간 확 줄여버리고 법만 공부해야 돼?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경정 보고 자선하고 일기 쓰고 계속 그러고 있어야 돼? 하루 종일? 그러지 않죠. 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쌍전해라. 병행해라. 그러셨죠? 예. 다만 뭘 근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의식주를 근본으로 해라? 아니. 법을 근본으로 해라. 마음을 근본으로 해라.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 두 가지 관계가 의식주와 이 마음, 법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대치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이걸 하면 이걸 못하고 이걸 하면 이걸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의식주를 잘하려면 법을 알고 써먹어야 된다. 그래야 의식주를 더 잘한다. 그러면 그 의식주를 하는 생활에 뭐가 돼요? 법이 선이 되어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의식주가 먼저 됐다, 선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죠. 왜냐하면 법으로 이미 시작을 법으로 삼아버리니까 챙기고 들어가 버리니까 의식주가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공부에 뜻이 없고 법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의식주만 하고 있겠지. 거기서 법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것만 쫓는 거지. 근데 경계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끄달려 가기가 쉽습니다. 그죠? 의식주에 뭐 매몰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응? 물질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이 남는 시간, 저녁에 일기 쓰고 선하고 아침에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꾸준히 가지다 보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오전에 단장 주황 단회를 했어요. 우리 이제 경주교가 일기 발표를 하는 중에 헌배를 며칠간 안 했더니 생활이 엉망이 되더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단순히 헌배는 헌배, 생활은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헌배를 잘하고 보니까 생활이 따라서 골라지는 효과가 있다 이거지. 마음에 더 잘 챙겨진다. 이건 이제 본인이 체험이죠. 현승교도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은 본인이 선을 안 한 날, 오랫동안 안 했더니 회사 일이 잘 안 되고 스스로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더라. 근데 선을 하고 보니까 다시 잘 되더라. 어떻게 선순환을 시킬 것인가 이제 과제죠. 네. 못했을 때 계속 안 좋아지는데 그걸 언제 돌릴 것이냐. 언제 돌릴 수 있어요? 마음을 낼 때. 선을 해버리는 거지 그냥 한번. 그게 전환점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알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걸 아는데 거기서 한 번만 딱 돌려주면 그냥 선순환을 다시 돌릴 수 있거든. 우리가 알고 있고 힘이 있어요. 안 하던 사람은 어렵겠지. 해본 사람은 한번 돌리고 보면 돌아갑니다. 어느 특정한 경우에만 법이 선을 삼고 의식주를 후로 삼는 것이 아니고 늘 법이 선이 돼야 돼요. 그것은 내가 이 법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법이 없는 사람한테 이걸 선으로 삼아라가 말이 되겠습니까? 얼토당토 하는 소리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현승교는 아마 법을 선을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공부인이죠. 근데 욕심이 일어나면 가립니다. 그때는 지면 돼. 우리가 백전백승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속지만 않으시면 돼. 아 내가 졌구나. 다음에는 내가 이겨봐야겠다. 졌으면 졌구나.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또 이기면 돼. 그래서 점점 법이 선이 되는 것을 만들어가고 체험해가면 됩니다. 그게 근본을 삼는 생활이에요. 법을 근본으로, 마음을 근본으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법 공부도 안 해봐 놓고 뭔지도 잘 모르면서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원리도 모르면서 이걸 선으로 삼겠다. 서원은 좋지만 실제는 어렵다.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랬죠? 다 여러분들은 만렙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레벨이 1이라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2가 되면 됩니다. 1에서 2 되는 거예요. 1에서 갑자기 100 안 됩니다.
2에서 3되면 되는 거예요. 예. 한 번 이겼다가 2번 이기면 되고 2번 이겼다 3번 이기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초대급 형식으로 했었는데 질문을 막 좋은 질문들 해줘가지고 예. 그 친구들 선물 다 줬어요? 예. 참 고맙습니다. 그 질문을 해주는 친구들 고맙고 예. 그 질문들이 아마 자기는 자기 고민 해결했다고 올렸지만 법회를 함께 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됐을 거예요. 예. 사실은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같이 들은 사람들은 그 질문한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돼. 자,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49장이네요. 보면 49장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현실 생활의 예산 결산과 수도 생활의 예산 결산은 그 수입 지출을 대조하는 기준에 다른 일면이 있나니 현실 생활에서는 현실적 수입이 많아야 그 생활이 윤택하고 편안해질 것이요. 진리면에 있어서는 현실적 손실을 볼지라도 진리적 저축이 많아야 영원한 세상에 복록이 유족하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수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술책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우선 당면한 수입만 취함으로 이는 마치 빚진 사람이 더욱 채무의 구렁으로 들어가는 격이라. 어느 세월에 그의 앞에 복록이 돌아오리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수지의 바른 길을 알아서 자리이타의 정신 아래 현실적 수지도 잘 맞추려니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서 늘 남을 더욱 이익 주며 날로 달로 참다운 수지 대조로 한량없는 복전을 개척하라 했습니다. 네, 현실적 수입 지출 또 진리적 수입 지출 이 말씀이네요.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승민교우가 질문했네요.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직이라 물건을 팔려면 상술이 필요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벌 받나요? 질문이 리얼하네. 자,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직이라 물건을 팔려면 상술이 필요해서 쓰고 있습니다.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사기인데 왜 속였다고 생각해요? 자,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는 무엇이 바탕이에요? 이 본문에도 나와 있죠. 뭐의 바탕에서 하는 겁니까? 자리이타입니다. 자리이타. 그 물건이 그 사람한테 쓸모없는 거예요? 아니죠. 쓸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나는 만든 물건을 팔 뿐이죠. 그 효과는 어떤 사람은 100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더 강조하고 이것은 약하게 표현할 수 있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효과는 조금 있고요.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종사님 법문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전하고 있죠. 정사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종사님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영생의 복전이 되고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건 사실이다.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안 되면 아무짝에 쓸모없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는 사람은 참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별로 크게 얘기 안 하고 안 될 거, 그런 거 위주로 얘기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나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 속이고 있는 건가? 저도 지금 법장사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있었죠? 제일 큰 장사가 뭐라고? 법장사라고. 나 지금 법장사 하고 있는 거고 대종사님 법 여러분들한테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산정사님 오늘 법이네. 그죠? 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팔려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거든. 별로 살맘이 안 나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영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응?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속이는 거야. 네. 그러나 무엇을 더 강조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얘기할 것인가? 네.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것이 영업 잘하는 거죠? 승민교우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상술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예. 상술은 필요한 거예요. 상업을 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상술이 없다? 그 일 하지 말아야지. 망할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은. 그죠? 물론 노력해서 상술이 발전되면 되겠지만 이 상술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으로만 느끼냐 그렇지. 파는 기술은 영업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없으면 회사에서 잘러, 그 사람은. 예. 물건을 못 파는데 어떻게 데리고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물건을 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리이타가 바탕이에요. 응?
승민교가 착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기본적으로 바탕은 자리입타입니다. 예. 너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가 돼야 돼요. 예. 근데 너를 위한다고 해서 내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죠? 예. 다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 물건을 팔 때 그 사람이 물건을 사야겠죠 일단.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호망 된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보호망이 됐겠어요? 필요할 때 내가 유익을 줘야 돼요. 그 보험이 잘 활용될 수 있게 필요할 때 도와주고, 응? 예를 들면 실비 신청했는데 신경도 안 써줘. 예? 이런 거 내가 물어봤을 때 이미 가입했으니까, 응? 아 바쁘니까 다음에 연락드릴게 하고 그냥 말아버려. 예.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예? 그 사람이 영업 잘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호망 됐다는 사람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예? 다 뭐의 비결이 뭐야? 세심하게 챙겨서 다 알뜰하게 챙기고 도움이 됐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보호망이 되는 거예요. 승교가 팔고 있는 물건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 설명을 잘하고 뒤에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영업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은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상수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람들이 이익만 추구한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폄하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기술입니다. 기술. 상술. 파는 기술이에요. 필요합니다. 다만 자리이타에 바탕해라. 자리이타에 바탕해라. 내가 물건을 팔아서 내가 돈을 받죠. 그걸 통해서 내 이 월급이 생기지만 진리적으로는 어때요? 그 사람이 그 물건을 통해서 유익이 되게 하면 돼요.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받은 것보다 그 사람이 유익된 게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적으로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기본적으로 어때요? 내가 파는 값과 그 물건의 가치가 같아야겠지 원래는. 그죠? 예. 그래야 아무도 손해를 안 보고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잘 설명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보다 더 많은 가치의 유익을 창출해내면 그것은 내가 복을 쌓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물건 팔면서도 복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 물건 팔면 땡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팔았으면 땡이 아니야.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이거보다 더 큰 가치, 큰 유익을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팔고 설명하고 에버더 서비스도 그렇게 해주고 그것이 복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내 유익을 창출하면서도 복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네? 서로서로 고마워하겠죠. 물건 판 사람은 고마워하고 산 사람도 고마워하고. 그게 대종상이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적, 진리적 서로 복 짓는 거야. 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 이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상수를 잘 더 연마하세요. 어떻게 하면 사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게 할 것인가? 더 연마하세요. 그러면 우리 승교가 판매 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홍콩도 열심히 하려나? 현실적으로 내가 복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만큼 진리 전에 갚을 수도 있어야지. 예? 그죠? 내가 맨날 그런 얘기 하죠. 문답법회 할 때마다 이 본문 너무 좋으니까 그 뒤에 가서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글로 삼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생활에 대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합니다. 한 번도 저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죠. 내가 법장사를 잘 못해가지고 안 쓰면 사실 제가 잘 못하는 건데 그럼 미안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만 한번 하고 마칠게요. 우리 여기 핵심 본문은 1장에 나와 있죠.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는 것이니 육군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 명예, 이욕 등은 그 끝이다. 6장의 마음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이 뭐예요? 우리가 만법기를 그러죠? 네. 그 하나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이 세상으로 확대해보면 뭐예요? 이론상의 진리예요. 다 진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진리에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행동 다 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을 닦지 않으면 마음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좋게 하겠다 뭐 해도 소용없어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이다.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이냐, 마음이 어떤지를 알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불행, 기쁨, 슬픔, 복과 죄 다 그 안에 있다. 거기서 나온다. 마음을 닦지 않고 마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행복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 재생명리만 쫓고 보면, 마음을 닦지 않고 보면 그 재생명리가 나를 괴롭히는 도구로 화합니다. 복권 당첨돼도 내가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거 나를 죄악의 구렁으로 밀어넣어요. 싸움의 원인으로 만들어요. 그게 공무원, 교사 시험 통과해도 내가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가서 죄 짓고 있다니까요. 대통령 돼봤자야. 응?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가서 죄 짓고 있어요. 지금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경선 준비하고 그러고 있죠. 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렇게 나섰는가. 그걸 봐야 돼. 그걸 이제 드러낸 것이 뭐 공약이고 그 사람의 삶에 살아온 모습이죠. 그걸 보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 대중을 이익 주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일도 없었지. 그러니까 도망갔지, 바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가만히나 있었으면 죄를 좀 덜 지었겠지. 대통령 돼가지고 그렇게 큰 죄 지은 거야,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샀죠. 그 사람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 근본에 마음에 힘쓰지 않고는 행복하게 바라지 마세요. 행복 안 와요. 미안한 말이지만 잠깐 오다 말고, 짧게 오다 말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해서 그거 쫓고 살지 마세요. 제가 바둑을 못 두는데 바둑의 원리는 들어서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대마를 잡아야 된다. 처음 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네 군데를 막으면 하나를 잡을 수 있죠? 그거 따먹고 있다가 열심히 재밌게 따먹었어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 내 땅이 하나도 없네. 다 죽어버려, 이게. 그게 대마 잡혔다 그러거든. 내 거 조그만 거 막 주워 먹고 있다가, 예? 그것만 쫓아서 하고 있다가 인생의 큰 가치를 놓쳐버리고, 정말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는 다 놓쳐버리고 허무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 뒤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둑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다. 정산정서고 우음편 1장에서처럼 명예, 이욕, 권리 이런 것만 쫓다 보면 근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잠깐 얻어질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성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본을 알려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유혹한다고 해서 물론 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을 향하려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결국 근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시행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근본을 향하는 마음, 마음을 쫓은 마음, 진리를 향하는 마음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거 하려는 노력들을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산용사님, 대종사님, 역대 스승님들께서 보장하고 계신다. 그 길이 행복의 길이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무분편 안 읽어보신 분들은 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한 달간 수양 프로젝트를 했죠. 단별로 많은 분들이 나 이렇게 수양했습니다 하고 결과를 올려주셨는데 한번 보십시다. 경주교는 헌배 얘기를 했었고, 준성교 수양 프로젝트로 해서 잡념제가는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었다 그랬고, 우리 성원교는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은하교 실제로 본인이 했던 것을 이렇게 올려줬네요. 상실기 기재했다. 자던 시간도 뭔가를 하려면 어떤 계기가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가 은하교한테는 이게 은혜가 됐네. 본인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올리면서 이렇게 했네요. 자선 5분 아침 저녁으로 우리 혜지 단장님도 하고, 우리 명종교도 했네. 원하스 코칭 하는 친구인데 법회 다니면서 이 공부하는 대로 재미를 느낀 것 같아. 2단, 상실기, 데일리 연불, 온라인 성폭회동 했던 것들 잘 활용을 했네. 우리 회장님도 독경 듣기 감사일기, 서원 다짐 연마, 데일리 연불 자선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회장님은 뭐 수양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더 다잡는 기회가 됐겠네. 뭔가를 하겠다고 다짐을 먹으면 풀어지는 마음이 좀 덜 하겠죠. 대일교도 이것저것 많이 했네. 상실기, 감사일기, 자선연불 29일, 30일 그렇게 했다. 30일을 완전 놓쳤다고 또 그랬네. 우리가 30일을 다 채우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어가는 것이. 아마 수양 프로젝트 하면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 9월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현승교 풀어졌던 마음을 다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잡았다 그랬고, 도산교도 실패했는데 교전을 계속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랬네요. 어쨌든 한 사람들은 유익이 됐는데 안 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됐겠지. 서은교도 분발심을 냈다. 우리 치영교가 준모닝, 손모닝을 기존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재원교도 아침 선 5분을 해봤다 그랬습니다. 3단. 우리 단장님이 제일 열심히 했네. 도산교도 열심히 해줬고. 이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나만 올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두 명 중심 잡아주는 사람이. 그거를 내가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끌어주는 사람이 된다. 이건 나서는 게 아니야. 나서는 것이 아니고 내 거 할 뿐인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특히 현승교랑 두부형이 이렇게 열심히 해줬네요. 중심을 잡아줬네. 도산교랑 주황님도 있고. 4단 단장님, 부왕님 얘기가 있네. 수양에 대한 소주감을 느꼈다. 은영교도 사실 많이 안 해본 사람인데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네. 와선도 해가면서 내가 뭔가를 잡았는데 그대로 잘 안 될 때는 다른 형태로라도 조금이라도 이어가 보는 게 중요해. 설사 그 목표가 잘 안 되더라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좌선 하려고 하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 그러면 와선으로 해볼 수도 있죠. 민경교 아따 만렙이 된 날까지 정진하겠다. 서원을 세웠나 봐요. 좌선 3분 하루에 3분씩 하면 한 달이면 90분이네. 내가 한 달 동안 1시간 반을 좌선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꾸준히만 하면 도움이 됩니다. 도역교 집중이 잘 되는 경험을 했다. 타력을 잘 활용했다. 대원교도 오르고 대원교 50%를 넘겼다고 그러니까 아주 성공이네. 학사에 있다가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놓지 않고 살고 있네. 대원교가 참 장합니다. 정호교 학사에 새로 들어왔는데 잘 모를 거야. 근데 아마 이게 수양에 대한 걸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은교도 곧 캐나다 간다는데 수양 프로젝트 했던 경험을 좀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 누가 다 물어볼 거야. 친구들이. 인사가 되는 거지. 그게 뭐야? 너 명상 안 해봤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선을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마음을 얘기하지 마라. 조은교 군대에 얼마 전에 들어갔어요. 통화를 했는데 가서 잘 살고 오겠답니다. 요즘 군대는 수양할 시간이 있어요. 지금 훈련 기간이라 아마 핸드폰도 뭐 다 못할 텐데 4주간 교육 받고 나면 시간이 아주 많을 겁니다. 수양의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싶네. 또요? 이렇게 활동을 했구만요. 그래요. 오늘 이제 결산을 해볼 텐데 수양 프로젝트가 안 해봤던 사람들한테는 시작의 계기가 됐을 거고 하던 사람들한테는 더 꽉 잡을 수 있는 타력이 됐을 겁니다. 이제 오늘 끝나죠? 끝내지 마시고 잘 됐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살려보시고 못했다 그냥 반성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제 끝났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고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잠깐이라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야 힘이 쌓이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면 쌓이려다가도 까먹기 바빠요. 오늘 프로젝트 마무리하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고 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